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동우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청학초등학교 학생 우리 분들만 계신 줄 알았는데, 또 어느 초등학교죠? 상리 초등학교. 예, 상리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게 한 50분입니다. 그런데 좀 지겹지 않게 재미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부모님 중에도 배는 짓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배를 만든다기보다는 배는 집하고 같습니다. 집. 그래서 우리 집을 만든다라는 표현보다도 집을 짓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배는 짓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왼쪽에 보면은 여기가 울산의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97년부터 제가 2013년까지 배를 짓는 종합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리를 하나 건너가면은 남구에 위치한 동명대학교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이 학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명대학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은, 지금 동명대학교가 축구부가 생겼습니다. 축구부가 축구 좋아하죠, 그죠? 우리 학생들. 그래서 그 축구부가 생긴 지 2달 만에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여학생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르세라핌 압니까? 예, 예. 동명대학교 지금 축제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르세라핌인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가 오기에는 좀 그럴 수 있고, 유튜브나 아마 동명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실시간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주소를 잘 아셔서 예, 오늘 공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 6시부터 합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자, 르세라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사람일 겁니다. 그죠? 이게, 잠깐만요. 빨간 게 여긴가요? 정주영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어머니,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정주영 회장이 누구냐고 한번 여쭤보시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이제 자꾸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타이틀을 한번 볼까요? 500원 지표로 글로벌 1위 조선산업 기적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조선이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배아연에, 예, 우리 학생 잘 압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조선 해갖고 땡땡 해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영어를 너무 많이 지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shipbuilding입니다. 그죠? 배를 짓는 겁니다. 우리 이 학생이 배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는 여러분들 정말 생소할 수 있는데 한자로 조선돼 있습니다. 그죠? 배를 짓는다라는 한자 단어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살아 계시지 어렵게 좀 아마 100살이 넘어갈 건데, 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집에 가서 꼭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께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대통령에도 놓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최종 대통령은 당선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주영 회장은 울산 미포만, 여러분들 아랫단에 요 보시면은 영도 청학초등학교가 여기입니다. 그죠? 지도상에. 울산 미포만이 울산에 있습니다. 혹시 울산에 우리 가본 학생들 있죠? 그죠? 네. 좋다. 그래. 역시, 예, 좋습니다. 손 내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미포만 해변 백사장 사진 한 장하고 외국 조선소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 유조선이 뭐냐면은 기름을 실는 배예요. 여러분들 기름을 실는 배. 그죠? 기름.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 기름을 우리가 주유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름을 실는 배가 유조선입니다. 예, 가까이 되니까 크게 나오네. 그죠? 그래서 이 유조선 설계 도면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걸 하나 들고 영국을 방문을 합니다. 영국의 은행을 방문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왜 돈을 빌려달라냐면은, 만들려고요. 그렇죠. 예, 배를 만들려고.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공장이 영어로 뭡니까? 팩토리. 혹은 뭡니까? 전체적인 단어로 본다면 뭐 샵. 이래 되겠죠. 그죠?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배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요 정주영이라는 할아버지가 밑에 아래에 검은 머리 사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지금 500원짜리 동전 알고 있습니까? 500원짜리 동전 알고 있죠? 이 당시에는 500원의 가치가 꽤 높았겠죠. 그죠? 네, 맞아요. 맞죠? 그죠? 500원이 이렇게 지폐로 되어 있습니다. 지폐로. 종이로. 예. 그때쯤이면 아마 집 한 채 정도는 살 수. 아, 역시 저보다 똑똑한 친구를 잘 만났습니다. 예, 집 한 채 정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500원 동전이 아니고 지폐에 보면은 이 거북선이 있습니다. 거북선 아시죠? 네. 이수신 장군의 거북선.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은 정주영 할아버지가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갑니다. 영국에. 예, 그래서 영국의 은행의 사장이 있겠죠. 그죠? 은행장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누구누구인데 내가 배를 짓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선시대 거북선을 만들었다. 그죠? 한국은,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 앞선 1500년대는 조선시대다. 그죠?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 우리 민족의 역량을 믿어달라. 라고 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 은행은 버클레이스 은행이고, 그 다음에 그 사장은 롱바텀이라는 회장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걸 차관이랍니다. 자금을 빌린다 이겁니다. 그죠? 영어로 borrow money. 여러분도 영어가 더 익숙할 것 같아서 제보다 영어를 더 잘할 거고 해서 제가 단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정주영 회장은 4번 500원짜리 지폐로 롱바텀 회장을 움직여 영국은행 차관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를 주문할 선주는 shipowner입니다. 그죠? 선주는 뭡니까? 배의 주인이 되겠죠? 맞습니까? 배의 주인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배 주인을 찾아다닙니다. 여기 왼쪽에 제가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이분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제가 현대중공업 다녔다고 제일 앞단에 이야기 드렸죠. 그죠? 그 당시에 계셨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영업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 선주를 찾아가서 당신이 배를 주문하면은 영국의 버클레이즈 은행에서 돈을 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는 정주영이 되겠죠. 울산 미포만에 조선소를 지을 겁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이렇게 생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도면을 보여줍니다. 그죠? 만들어 줄 테니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해서 그 배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진이 그 배가 되겠고 오른쪽이 최종 만들어진 건조된 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박 건조 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50분이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여기 보시면 초대형 선박을 가까이서 본 모든 사람들은 그 거대한 되는데. 규모에 감탄하고 맙니다. 자, 이 배가 중간중간에 설명드릴게요. 한 400m 되는 배입니다. 길이가. 고층 아파트 수십 동에 여러분들 뭉쳐있는 혹시 모습이라 비유하는 에펠탑 분들도 가보신 분 있나요? 이렇게 크고 무거운 철판 할머니. 덩어리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에펠탑의 거쳐 높이가 물 위에 한 뜨게 되는 400m 걸까요? 됩니다. 예, 세계 최고의 높이가. 조선소가 그래서 이 만들어가는 배 길이가 초대형 선박의 한 모습을 400m 지금부터 됩니다. 살펴보시죠. 예. 여러분들 100m 아닙니다. 그죠? 400m 되는 여기 배입니다. 그죠? 선박의 주재료가 되는 철판이 철판. 바닷길을 통해 야드에 도착합니다.
철판을 가장 주로 먼저 어디서 할 일은 만듭니까? 바다를 건너는 중에 철강에서 물을 포항제철, 제거해 우리나라의 깔끔한 대표적인 상태로 만드는 현대제철, 것이죠. 포항제철에서 만듭니다, 그죠? 이후에 앞으로 있을 건조 과정 중에 녹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근데 코팅합니다. 금방 앞단에 지나갔는데 철판에 뭔가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자,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불로 이렇게 본격적인 소독합니다, 공정의 그죠? 첫 단계에 그다음에 이거 돌입합니다. 코팅하고, 그다음에 철판을 우리 용도에 따라 옷을 만들 다양한 때도 모양으로 재단을 절단하는 하죠, 그죠? 과정이죠. 배를 만들 때도 컴퓨터로 필요한 전송된 부위를 디지털 이렇게 설계 재단을 정보가 합니다, 그죠? 철판 한치 재단.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네. 자동으로 절단합니다. 눈부십니다. 그래서 섭씨 안경을 끼고 15,000도에 있습니다, 온도를 그죠? 내뿜는 플라즈마 절단기. 철판을 재단하려면 철판을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절단할 아주 수 위험한 있죠. 그죠? 뭐 칼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절단 그다음에는- 공정에서 분류된 철판들은 이제 조립 과정을 여러분들 통해 퍼즐 많이 입체적인 해보셨죠, 형태로 그죠? 이어붙여집니다. 퍼즐하고 우린 똑같습니다. 이것을 퍼즐 만들기 블록이라고 위해서 부르죠. 작은 퍼즐을 만들지 않습니까, 소조립 그죠? 공정에서 완성된 그걸 지금 조그마한 만드는 블록들을 거예요. 조립, 다음 소조립, 중조립 공정에 모여 부위 서로 부위를 합쳐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부위, 퍼진 블록은 그죠? 또 다시 대조립 단계를 거치며 점점 더 대형화되어 갑니다. 자, 이게 공장 이제 밖에서까지 선박의 이어진 조립 공정은 부위가 되겠습니다. 마침내 그죠? 초대형 여러분들 블록으로 퍼즐의 탄생하게 부위를 되죠.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와, 초대형.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블록들을 퍼즐로 서로 하면은 합치기 전에 이렇게 필요한 작업이 결합을 있습니다. 시키죠. 바로 근데 그 의장 결합을 탑재죠. 시키는 게 의장이란 선박 내에 있는 각가지 용접입니다. 파이프나 선박은, 장비들로 그죠? 사람으로 용접을 치면 해야지 혈관과 붙죠, 그죠? 내장 기관 혹은 풀로 신경계 붙는 거 아니다, 정도로 그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용접을 해야 의장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설치되어야 퍼즐은 비로소 어떻게 선박이 합니까? 살아 이렇게 숨쉴 수 끼우고 있게 되죠. 맞추고 이렇게 하죠. 그죠? 예. 만일 블록들을 먼저 자, 합친 여기 뒤 보세요. 그 안에서 금방 의장 작업을 하게 퍼즐이 되면 이렇게 좁고 어두운 환경에서 이렇게 안전성과 붙이려면 저기 품질이 이제 떨어질 수 있기 용접을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기 전 열려있는 공간에서 먼저 의장을 설치합니다. 나중에 이어붙였을 때 서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어쩌냐고요? 걱정 마세요. 다시 해야 됩니다. 애초에 이거 그런 좋은- 상황이 없도록 좋은 정확하게 답이 자꾸 설계하고 작업하는 나옵니다. 것이 바로 안 초유료 맞으면은 기술이죠. 배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죠? 왜 다시 해야 되느냐? 그걸 왜 다시 해야 드디어 되냐면은 선박 공정의 꽃이라고 할 수 운항하면서 있는 배가 탑재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파손될 수 있습니다. 도크 그죠? 밖에서 선행 예. 공정을 마친 초대형 블록들을 하나둘씩 뭐라고요? 도크 안으로 들여와 아, 이어붙이는 역시 과정이죠. 한 단계 더 간단해 나간 친구가 또 보여도 그리 있습니다. 호락호락한 작업은 아닙니다. 초대형 블록이라는 수식어답게 수백 톤에서 수천 톤에 달하는 중량물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하죠. 네, 저기 이를 선박의 위해 앞쪽입니다. 삼천리터 그죠? 급가상 페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계를 계속 제가 똑같은 자항선을 말씀드리지만은 이용하는 신공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퍼즐을 겁니다. 만드시기 위해서 10조각이다 이러면 10조각을 만들어서 들어올리는 이렇게 것보다 결합을 더 시키지 중요한 것이 않습니까? 바로 선박도 정확한 위치에 똑같습니다. 내려놓는 그죠? 작업입니다. 10조각, 앞서 20조각을 설치한 만들어서 의장들이 서로 이렇게 완벽히 결합을 들어맞을 수 시킵니다. 있도록 이 정확히 결합시키는 게 착지시키는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하죠. 예, 지금 정확하게 이 맞추고 거대한 그다음에 용접을 구조물을 합니다. 용접을 하죠. 그죠? 5.5mm 이내로 예. 정확히 이제 이 넣는 용접을 할 때 기술력이야말로 로봇을 경쟁국들이 사용합니다.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로봇 공학을 탑재가 공부하셔도 완료된 참 좋습니다. 선박은 외관을 페인트로 칠하는 도장 단계에 돌입합니다. 자, 이제 도장을 하는 거죠, 그죠? 보통 선박을 한번 진수하면 도장이라는 게 30년 이상을 페인트를 바다 위에 칠하는 떠돌리게 겁니다. 되는데 왜냐면은 그 시간 동안 바닷물에는 고독한 바다 굉장히 환경으로부터 많은 이제 선체를 미생물도 보호하는 있고 견고한 하기 보호막이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 도장 작업은 예, 이렇게 보호막을 선박에 이제 강한 씌워주는 보호막을 겁니다. 씌워주는 그죠? 과정이죠. 이쪽은 예, 최근 선박의 세계 뒤쪽입니다. 친환경 정책에 잠시 후에 다시 발맞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다 생물들을 생각하는 친환경 도료를 사용하고 또 북극해 같은 극한의 환경에도 끄떡없는 특수 도장을 예, 적용합니다. 북극입니다. 그죠? 세빙선. 예. 세빙선 예. 예. 부수가지고 배 바다. 맞아요. 탑재와 진수라는 도장 게 과정을 이제 끝내면 진수라는 마침내 거는 선박을 배를 물 위에 다 띄우는 순서가 짓고 나면은 최소입니다. 그걸 바다로 바로 진수라고 내보내는 하죠. 걸 진수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드라이도크에 물을 저 채워 이제 넣은 후 물을 채웁니다. 게이트를 물을 여는 채우면은 방식, 또는 물 위에 떠 있는 예, 플로팅 부력에 도크에서 의해서 조립해 배가 뜹니다. 도크를 통째로 바다에 예, 배의 가라앉히는 무게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있지만은 배를 밀어내려는 진수된 물의 선박이 물에 압력이 뜨면 있습니다. 타그보트들이 그래서 다음 배가 장소의 뜨게 되는 남쪽으로 겁니다. 끌고 가죠. 그래서 이제 배를 과거에는 바닷속으로 육상에서 예. 선박의 모든 건조를 마친 후 바다에 띄우면서 비로소 생명을 불어넣는 의미로 진수식을 행했기에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건조 공정의 맨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박이 물에 뜰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야드에 있는 암벽에서 남은 공정을 마저 진행합니다. 그동안 도크에는 다음 선박의 블록들이 탑재되는 방식으로 생산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었죠. 시운전이라는 암벽에서 모든 것은 공사 작업을 여러분들이 마치면 뭔가 물건을 만들고 선박은 나면은 비로소 바다로 이게 나가 정상 작동을 각자의 하는지 최대 능력을 테스트를 해봐야 뽐내봅니다. 됩니다. 그죠?
자신이 어떤 활약할 물건이든 바다에서도 냉장고를 실제 만들었다, 성능이 계약 자동차를 사양을 만들었다.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우리가 과정이죠. 수요자에게 고객에게 재미있는 전달하기 일부 전에는 상박들이 이게 정확하게 계약 작동을 사양보다 하는지를 더 높은 성능을 테스트를 보여주기도 해봐야 한다는 되겠죠, 그죠?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주가 그 테스트 결과지를 화물창의 바탕으로 안정성 검증은 필수 합격하고 조건입니다. 이제 들고 가는 겁니다. 원유음 그죠? 반선은 기름 대신 바닷물을 탱크에 가득 채우는 방식을 쓰고 LNG음 반선은 실제 화천연 가스를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해상시 운전의 무대는 우리나라 해역을 벗어나 자, 여기까지 하고 끝입니다. 이거는. 그다음 세 번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모빌리티 산업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접해본 단어일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정의해 보시면은 이동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빌리티를 보면은 금방 저는 전공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둘 게 선박입니다. 그죠? 선박이 있을 테고 움직이는 것은 다 모빌리티입니다. 자동차도 모빌리티고 그다음에 드론이 있습니다. 그죠? 드론 아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이제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 주죠. 예. 그것도 모빌리티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모빌리티는 움직이는 물체, 뭐 다 모빌리티로 정의를 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집에도 엄마 아빠가 친환경 자동차가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친환경 자동차하고 아닌 자동차가 우리 그 뭐죠? 번호판에서 표시가 나죠. 그죠? 예. 친환경은 파란색. 예. 친환경은 모서리 부분에 파란색이 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파란색 있습니다. 예, 예. 파란색, 집에 친환경 자동차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완벽한, 예, 친환경 정의를 또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배출가스 중에 온실가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근데 이산화탄소가 완전히 제로인 것도 있고, 금방 앞에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예. 저도 조금 놀랍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뭘까요? 하이브리드는 두 개가 섞인 겁니다. 그죠? 예, 예. 예를 들어서 휘발유하고 전기, 배터리. 그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배터리 있잖아요. 그죠? 예, 배터리 두 가지를 섞어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휘발유로 갈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는 저속이라는 것은 낮은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때는 이산화탄소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똑똑해서 제가 뒤를 가버렸는데 한번 보시면은 탄소를 줄이는 그런 기술이 우리가 자동차, 선박, 드론, 모든 움직이는 우리가 물체라고 합시다. 그죠? 물체에 지금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에 나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좋은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를 줄인다는 게 우리가 디카보나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도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단어를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050년 되면 여러분들이 몇 살쯤 되나요? 50살 넘네. 그제? 한 50, 적게는 50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이 2050년 되면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뭐냐면은 탄소 중립입니다. 중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중립이라는 거는 0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0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로를 이야기합니다. 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에는 많습니다만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게 CO2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온실가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죠.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는 제품을 들고 있는 고객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맞습니까? 그 세금을 걷어서 뭘 하죠? 나무를 심.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CO2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한 가지 또 더 이야기해 보면은 아까 이 전기 자동차 이야기했는데 전기 자동차를 소유한 고객은 세금을 적게 냅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 다음에 제거가 있습니다. 제거. 이산화탄소를 포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포집. 포집을 이렇게 잡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장은 아실 테고, 활용도 합니다. 활용은 여러분들 소화기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탄소 정책은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지구 온난화, 예, 지구 온난화 아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영상물이 뭡니까? 우리 북극의 북극곰이 씌어야 될 그런 빙하가 없어져 가지고 계속 바닷물 속에서 헤엄치다가, 그죠? 그 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의 또 중요한 기술이 여러분들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테슬라요. 예, 테슬라. 아, 예.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되는 자동차가 있는, 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차에 자율주행이 있고, 선박에도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율운항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배가 왜 앞으로 가는지를 요 영상물을 한번 보시면은, 예. 무거운 선박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리 프로펠러. 배에는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프로펠러의 작용 반작용이라는 이야기 또 했습니다. 이 앞에 친구들이. 그 원리로 지금 배가 나갑니다. 그죠? 난 수면 위에 근데 이 프로펠러를 구동하려면은 결국은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에너지원이, 제가 이 방송할 때 제가 말 드리면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 에너지원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화석연료 맞나요? 석유가 있을 수 있고, 배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수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소차 아시죠? 그죠? 차에는 벌써 수소를 연료로 해서 적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라는 원리로 앞으로 나가는데, 그 프로펠러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에너지가 석유가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탄소가 줄어드는 그런 연료를 사용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프로펠러가 이렇게 구동합니다. 이게 이제 엔진에 연료를 공급해서 프로펠러 축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선박의 뒤쪽에 프로펠러라는 지금 돌고 있는 제가 돌면서, 여러분들 제가 한두 시간 더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 비행기가 뜨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력이라는 걸로 해서 제가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배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사진 오른쪽 보시면은 선박 앞쪽 모습이고, 선박 뒤에는 저렇게 프로펠러가 있어서 프로펠러가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는 형태이고, 여러분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주 시커먼 연기가 나오죠. 그죠? 저게 이제 우리가 그 연료를 온실가스입니다. 이게 이산화탄소 연료를, 석유를 우리가 연료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배에서 발생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그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만요. 자, 예, 제가 그 친환경 선박이라는 걸, 예,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 수영, 우리 수영은 잘 아시고 수영 선수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영하는 거하고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왼쪽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수영을 합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형상, 우리 사람 몸을 형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형상에 의해서 우리가 수영을 하면은 파도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영 잘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죠? 이 파도가, 수영복은 그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고, 파도가 적게 노는 사람들이 수영을 잘하는 겁니다. 그죠? 맞나요? 파도가 많이 노는 사람은 수영이 잘 못해서 이제 많은 파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 친구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파도가 많이 발생하면 힘이 많이 들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많이 들기 때문에 금세 이제 그만둬야 되고,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이제 고갈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수영을 하게 되면은 그 수영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수영복인데 어. 지금은 금지되었어. 아, 예. 그래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꼭 다른 것도 다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신 수영복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지됐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기에 이렇게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은 예전에는 수영선수가 전신 수영복을 입었어요. 근데 전신 수영복은 어떤 거냐면은 그 수영복에 금방 또 이야기했는데 이거 우리 상어나 돌고래의 어떤 피부가 저는 안 만져봤지만은 만져보면 굉장히 매끄러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런 피부를 모방을 해서 모사를 해가지고 수영복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비누를 이렇게 손을 만지보면은 매끈매끈하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게 마찰 저항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예, 전신 수영복 못 입습니다. 왜 못 입냐면 워낙 수영복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돈 많은 수영 선수는 굉장히 잘 개발된 수영복을 입으면은 자기 능력과 관계없이 그죠? 1등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수영을 할 때 파도 저항이 있고 마찰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수영 선수는 에너지를 절약해야지 자기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 드리고 밑에 아랫단에 한번 보시면은 지금 모빌리티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모빌리티에도 연료를 우리가 절약해서 배가 연료를 절약해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게 일단은 우선입니다. 그죠? 그러면 온실가스가 감소를 하게 되고 탄소 중립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혹등고래입니다. 예, 오른쪽에 혹등고래 배를 잘 보시면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줄무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등고래한테 물어보지는 못했으나 제가 지구를 수백 바퀴를 돌고 제가 아는 정보에 하면 한 40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배에 있는 줄무늬가 그냥 생긴 줄무늬가 아니다는 거죠. 그죠? 자연으로부터 자기가 느끼고 얻어서 자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배 모양이 이렇게 줄무늬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자연모사라고 합니다. 자연모사공학. 그죠? 우리가 자연모사라는 것은 뭐냐면 모사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모사는 이렇게 뺏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자연이 최고의 서성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지식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배에도 저렇게 제가 아래 보시면은 배의 표면입니다. 그죠? 배의 표면에 저렇게 혹등고래의 어떤 줄무늬를 표현을 하면은 물의 저항이 줄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저런 연구를 이제, 해 봤습니다. 제가. 예. 물의 저항이 무슨 말인가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혹등고래가 물의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자기 신체 일부인 배에 저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생기게끔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박의 표면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고 앞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컴퓨터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하면 관심이 있으면 이제 이런 분야를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수영선수 이야기 했습니다. 수영복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선박을 짓는 데서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물 밑에서 본 선박의 표면입니다. 밑바닥입니다. 근데 밑바닥에 보면은 저렇게 공기를 윤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기를 품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윤활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윤활. 매끄럽게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비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기를 배 표면에 이렇게 이렇게 입힙니다. 그죠? 그래서 마찰장을 줄이는, 그죠? 그래서 역시 이 마찰장을 줄이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엔진 측면에서 아까 프로펠러를 측면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이제 적게 냅니다. 그죠? 그러면 온실가스가 감소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탄소를 0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풍력으로, 바람의 힘으로 배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요트가 대표적이죠. 그죠? 요트 타본 친구들 있죠. 그죠? 예, 요트를 타면은 요트에 돛이 있습니다. 그죠? 닷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람의 힘으로 배가 전진을 하는데, 이거 역시 선박에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전주대 맞나요? 원기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기둥입니다. 저 기둥이 돌면서 바람의 힘이 발생하고, 그래서 배가 앞으로 갑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면은, 예, 이게 한 1분. 예, 여기에 아주 작은 배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외국인인데 만든 배에 원기둥을 지금 금방 소음이 조금 났는데 그 원기둥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원기둥이 돌면서 그 풍력의 힘으로 지금 배가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빠른데요, 생각보다? 역시 이거 뭐 생각보다 빠릅니다. 배가 작고 왜 빠르겠습니까?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부인님 바람이 더 많이 불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예. 프로까지 달려. 프로펠러까지 달려 있으면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펠러하고 원기둥하고 같이 하면은 하이브리드 베셀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끝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배를 앞으로 가게 하는 원리가 뭐냐면은 이걸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기둥이 로트라는 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로트 세일입니다. 그죠? 아까 전에 향기했죠. 풍향계가 보였죠. 그죠? 이 바람이 많이 불면은 더 큰 힘을 냅니다. 그죠? 지금 저 원기둥이 돌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저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바람의 방향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빨간 데가 힘이 셉니다. 파란 데가 힘이 약합니다. 리프트라는 양력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힘을 내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저쪽으로 힘을 보내라. 그래서 저 로터 세일이 돌면서 배가 앞으로 가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이산화탄소를 이제 줄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선박에도 여러분들 지금 선박을 짓는 회사에서도 이런 로토세일을 여러 개를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 놨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프로펠러로 우리가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프로펠러 구동해서 가지만은 플러스로 이렇게 로토세일이라는 풍력의 힘으로 이제 같이 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뭔가 배를 전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를 적게 공급을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개발을 할 때 그냥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요렇게 원기둥도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좁아드는 원기둥 모습 맞나요? 예, 그래서 배에도 적용해보고 이걸 컴퓨터로 계산해보고, 그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연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저기 노란색 한번 보세요. 노란색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노란색 보시면은 사진 찍으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석유입니다. 여러분들 석유를 이렇게 바다에서 채취를 하면은 들고 와서 우리가 그거 다 분류를 합니다. 그죠? 맞나요?
휘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다 분류를 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석유가 온실가스가 제일 많습니다. 대 있죠. 한자로 대 하나? 네. 예, 제일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큰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LNG 온실가스 그죠? 가운데 중에서 아래 하. 아, 가운데 중에서 아래입니다. LPG 이런 거 이제 온실가스가 석유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에서 아래 하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제로 수소입니다. 무. 예, 온실가스 무입니다. 없설무. 예. 없설무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 수소나 암모니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수소는 뭡니까? 수소 폭발. 수소 폭발 맞습니다. 그죠? 수소는 산소하고 섞여서 그죠?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제가 화학식을 안 적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 예, 화장실, 예, 암모니아 냄새가 같습니다. 그죠? NH3입니다. NH3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N만 제거하면은 H라는 수소만 남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적어 오는 건데 아쉽다. 그죠? NH3입니다. NH3. 화학식 기호가. 근데 그걸 열 처리를 합니다. 열 처리. 여러분들 다음에 나는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N을 없애는 방법을 해야 돼요. 열 처리를 해서 N을 없앱니다. 예, N을 없애서 H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H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 어찌 됩니까? 아까 폭발이라는 이야기 했지만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에너지가 되면서. 자,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제가 어제 어렵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게 빨간색이 석유고 파란색이 LNG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탄소 제로 연료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몇 년도죠? 2024년도 한번 보세요. 2024년도에는 빨간색하고 조금 찐 파란색이 같이 겹칩니다. 이 겹친다는 거는 뭐냐면은 석유하고 LNG하고 지금 움직이는 모빌리티는 같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집에 자동차 중에 석유를 쓰는 자동차도 있고, 예. 그 다음에 LPG를 쓰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저기 여러분들 2040년 되면은 여러분들 2040년 되면 뭐 하고 있을까? 대학생 돼 있고 뭐 그렇겠다. 그죠? 아닌데. 일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2040년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 자동차도 그렇고 선박도 그렇고 그때부터는 탄소 제로 연료를 씁니다. 수소 이런 걸 쓰게 됩니다. 그죠?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제가 좀 짧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빠른 시간에 이해를 시키기 좀 어렵네. 그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그 시간이 예, 맞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여러분들 자 이제 예,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제가 영어 단어를 한번 봤었는데 오토노멀스라 해서 정말로 사람 없이 완벽하게 가는 거는 이제 무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무인 자동차, 무인 모빌티, 무인 선박이 될 텐데 여러분들 자율운항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조금 단계가 낮은 자율운항이 있고 뭐냐면은 여러분들 반자율. 그래. 여러분들이 핸들을 안 만지고도 운전을 하는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심지어 엑셀레이터, 페달을 우리가 안 밟아도 움직이는 자동차까지도 있을 수 있고 예. 완전히 완벽하게 정말로 나는 앉아 있기만 해도 되는 그런 자동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단계별로 단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죠? 단계별로 자율운항인데 여러분들 요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근데 자율운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무슨 공부가 필요할까? AI. 누가 또 AI? 인공지능 AI입니다. AI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차에 보면은 화학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자동차에 보시면은 또 엔진 등 여러 부품의 원리. 뭐라고 다시? 엔진 등 여러 가지 부품의 원리. 부품의 원리 그것도 필요합니다. 또 파이썬. 예, 파이썬 아주 더 구체적인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썬이 필요합니다. 그죠? 파이썬의 언어입니다. 그죠? AI를 위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공부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맨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려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의사가 되고 싶다, 판사가 되고 싶다, 나는 공학자가 되고 싶다, 뭐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AI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AI를 하기 위해서는 금방 우리 중간쯤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파이썬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보면은 자동차에 보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뒤로 파킹을 할 때 삐삐삐삐 소리가 나죠. 그죠? 맞나요? 그런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 그 센서는 무슨 센서입니까?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라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자동차에 보면은 앞쪽에 센서가 있습니다. 라이다라는 센서도 있고, 그죠? 레이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 센서를 알아야 됩니다. 센서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통신 공부 하셔야 되고, 맞나요? GPS, GPS도 하나의 통신의 이야기입니다. 그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율운항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최근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올해 초부터 제공했다고 하여 큰 화제가 된 전기차 회사 테슬라.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아직 운전자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수준이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의 강점과 상용성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리는 미래가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데요. 미래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연구와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하는 배, 즉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자율운항 선박을 다양한 자동화 수준으로 사람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선박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이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자율운항 시스템 권한에 따라 선원이 의사결정을 해서 운항하는 1단계부터 완전 무인으로 자율운항하는 4단계 정도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자율운항 선박의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현재는 스마트쉽 단계인데요. 한 번에 완전 무인화 선박 기술을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 기술 적용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된 이후 원격 관제하에 자율운항 선박 그리고 무인 선박으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스마트쉽 단계에 있는 대표적인 선박으로는 우리나라 HMM의 24,000 TUE 선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운항 선박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먼저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84%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해상 사고는 육지에 비해 더 큰 인명피해나 환경오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래. 자율운항 선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자율운항 선박의 특징 4가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안정성. 카메라, 사람이 센서 등을 실수로 충돌할 이용하여 수 선박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그런데 자율운항을 하게 인지하여 되면 선박 충돌 사고에 대한 아까 우리 안정성이 자동차에 보면은 확보됩니다. 센스 있잖아요. 두 번째, 그죠? 아까 제가 신뢰성. 삐삐삐라는 그 선박 초음파 장비와 센스 시스템 이야기했죠. 상태 이상을 그죠? 사전에 감지하여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충돌되는 걸 또한 바로 장애를 예측하여 막을 수 있습니다. 돌발 그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세 번째, 효율성. 기후등을 고려한 최적 항로로 운항하고 항해 대기 시간을 줄여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율운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부산항에서 영도에서 출발합니다. 미국까지 갑니다. 그죠? 근데 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파도가 우리가 자동차도 내비게이션을 아빠가 엄마가 운전을 할 때 똑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다른 경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맞나요? 맞아요. 그래. 아닌 경우도 있겠지. 근데 그래서 그거 똑같습니다. 파도가 많이 치는 길이면은 그걸 피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율운항 선박은. 근데 사람이 운전해서 간다. 운전해서 가면은 사실은 그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자율운항은 아까 여기에 센서도 있고 GPS도 이야기했지만은 먼 곳에 해상 상태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도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해서 경로를 다르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빠른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장애를 예측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세 번째, 효율성. 기후등을 고려한 금방 최적 이야기다, 항로로 그죠? 운항하고 항해 대기 시간을 줄여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친환경성. 선박 운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을 저감하여 그죠? 친환경성이 아까 하악을 해야 확보됩니다. 된다는 친구도 있었죠. 이러한 그죠? 특징을 가진 자율운항 선박은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2016년 기준
약 56.75억 달러에 이르던 자율운항 선박의 시장 규모는 연평균 2%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5년에는 약 155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기간 항해로 교대 근무를 하던 항해사들이 지상 근무로 변경되어 더욱 나아진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 여기까지고. 하여튼 뭐 한 50분 상당히 길었는데 하여튼 잘 들어주신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학초등학교만 있는 줄 알고 제가 청학초등학교만 화이팅하고 적어 왔는데, 여기 우리 상리 초등학교 도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6학년, 5학년, 뭐 3학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 미래가 밝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의 시대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꼭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 열심히 하여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아마 공개되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에 보면은 제 이메일 주소도 있고 제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환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